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증시에서 이른바 리포트발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오늘 종목 장세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리포트 두 개가 눈에 띄는데요. 국내에서는 하나증권의 삼성전기 보고서가 주가를 끌어올렸고, 글로벌에서는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 궈밍치의 전망이 불을 지폈습니다. 이 중에서 애플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하방 막힌 주식 사야 한다라는 제목의 일단 리포트였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투자자라면 누구나 챙겨보는 특급 소스들이 있습니다. 연준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라우스 기자 아실 거고요. 애플은 TF 인터내셔널의 궈밍치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라고 하면 모건 스탠리의 숀 킴, 골드만삭스의 토시야 하리, JP 모건의 하란서 들이 있죠. 이들이 기사나 리포트를 쓰면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특히 애플은 신비주의 기업으로 유명하죠. 제품 라인업, 계약, 로드맵 등 시장에 공개되는 걸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런데 대만의 궈밍치 애널리스트는 언제나 마치 내부자라도 된 듯 미리 아는 사람처럼 보고서를 낸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는 대만의 공급망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흘러나오는 정보를 종합해서 리포트를 내기 때문에 그의 말은 곧 애플 내부를 엿볼 수 있는 창문처럼 여겨집니다. 오늘도 애플 관련 새로운 분석글을 올려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제목은 바로 GIS, 최악의 국면은 지났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GIS는 대만 폭스콘 계열사로 스마트폰, 태블릿용 터치 패널, 그리고 OLED 모듈, 노트북 터치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터치 패널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는데요. 궈밍치는 이번에 이 회사가 애플의 차세대 폴더블 디바이스와 AR, VR 헤드셋인 비전 에어 부품에도 참여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사실 이 한 기업을 분석한 글이지만 여기에 애플 신제품 관련 힌트가 다수 담겨 있습니다. 궈밍치는 이번 분석글에 GIS가 좋아 보인다고 봤는데 그 배경이 더 중요합니다. 폴더블 아이폰 출하가 생각보다 더 좋을 거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출시 시점은 2026년, 출하 전망을 기존 600만에서 한 800만 대에서 이번에 800만 대에서 1000만 대로 상향 조정했고요. 2027년도도 기존에는 한 1000만에서 1500만 대로 봤는데 이번에 수정치에서 보면 2000만에서 2500만 대로 대폭 늘었습니다. 즉 증권가에서 제시하던 낙관 수준치보다 더 큰 물량이 제시된 겁니다. 2028년 출시 예정인 폴더블 아이패드도 최대 100만 대 수준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현대차증권에서도 관련 평가를 내놨습니다. 밸류체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북미 폴더블 밸류체인의 힌지, UTG 예상업체들의 2026년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한 PER이 20배에서 30배 수준이 되기 때문에 물량 업사이드만 고려해도 우리의 밸류체인 주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가 대표적인 힌지 관련주인 KH바텍의 52주 신고가를 현재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궈밍치 리포트는 단순한 그 대만 기업 GIS 이 한 기업을 분석한 글 같지만 실은 폴더블 아이폰과 아이패드라는 신제품 그림을 미리 보여준 셈이었고 이게 곧장 관련주의 신고가 행진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애플 밸류체인 하면 삼성전기도 빼놓을 수 없죠. 일반적으로 알려진 한국의 애플 부품 공급사 중에 하나인데요. 삼성전기는 MLCC와 기판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주목받는 보고서는 이 MLCC 관련 긍정평가였습니다. MLCC는 쉽게 말해서 전자제품 속에 댐과도 같습니다. 댐이 빗물을 가둬뒀다가 필요할 때 흘려보내듯 MLCC도 전류를 저장했다가 부품이 필요로 할 때 이렇게 일정 수준으로 내보내주는 거죠. 만약 순간적으로 전력이 몰리면 댐에서 방류하듯 전류를 흘려서 안정성을 지켜주고 전력이 부족할 때는 다시 조금씩 채워 넣어서 균형을 맞춥니다.
이게 보면 굉장히 이제 작은 부품인데요.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갑니다. 모델마다 뭐 다르겠지만 스마트폰 한 대에는 대략 800에서 한 1000개 정도, 노트북, PC 같은 경우에는 한 2000개 안팎, 그리고 전기차 한 대에는 차가 크다 보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한 10,000개에서 30,000개까지 들어가는데요. 즉 기기가 복잡하고 전력 소모가 클수록 이 필요한 MLCC 개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 몇 년 동안은 주가 상승 흐름으로 봤을 때 이 MLCC가 시장에서 막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아주 예전에는 그 스마트폰 신형 모델이 나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와 그럼 나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했고 모든 언론사에서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때는 폰에 들어가는 이 MLCC가 함께 주목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는데 하지만 요즘은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와도 소비자의 관심이 크게 떨어졌죠. 그래서 2022년 이후에 이 MLCC 업종은 주목을 덜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AI 서버가 폭발적인 MLCC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기의 MLCC가 어디로 들어가는가를 볼 수 있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 회색이 모바일 부분인데 모바일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요. 하늘색인 AI 네트워크 비중이 점차 늘고 진한 파란색인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중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 중 AI 서버는 CPU와 GPU가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서 전력 소모가 일반 서버보다는 10배 이상 크고요. 안정적 전원 유지와 성능 확보를 위해서 대량의 고용량, 고전압 MLCC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I 서버는 범용 서버 대비 5배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하나증권은 산업, 정장 중심의 MLCC 수요가 늘어나면서 삼성전기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구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AI 서버 신제품과 네트워크 고도화로 앞으로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 MLCC는 과거에는 스마트폰 속의 쌀에 불과했지만 이제 AI와 전장 시대의 전력 인프라 자원으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삼을지 아니면 또 다른 경쟁에 직면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새로운 수요의 물길이 이미 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물길이 어디로 흘러갈지 앞으로 지켜보시죠.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후장 투자전략 이성래 텐텐베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슈를 한번 다뤄보고자 들고 왔는데요. MLCC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MLCC가 뭐 산업의 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죠? 반도체의 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수요가 현재는 이제 증가를 하면서 또 MLCC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부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 MLCC가 과연 뭔가라는 부분인데 이 상당히 작은 겁니다. 사실은 상당히 작은 거고 우리가 이런 기판유를 보면 그 기판유에 조그맣게 이렇게 이제 붙어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MLCC를 이제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이 사진에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조그만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MLCC라는 것이 전기가 이런 전자제품에 들어가게 되면 불규칙적으로 뭐 들어갔다가 또는 이제 조금 약해졌다가 그렇게 작용을 할 때가 많은데 이 MLCC가 하나 이제 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기를 모아놨다가 원활하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MLCC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이제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전자제품일수록 이 MLCC가 더욱더 많이 필요를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런 MLCC에 대한 개수보다는
뭐 LED TV에 들어가는 개수가 훨씬 더 많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또는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MLCC가 약 15,000개, 2만 개 가까이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는 것이 이런 자그마한 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원활하게 전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MLCC가 왜 현재 수요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서버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소비 전력이 2000W라면 AI 서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한 7배에서 8배 정도 소비 전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앞서서 MLCC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면 그런 MLCC에 대한 증가가 13배 또는 27배 가까이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MLCC가 현재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꾸준하게 이런 MLCC에 대한 부분 수요가 증가했을 건데 왜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안 움직였느냐? 이게 단가가 워낙 쌉니다. 그런 단가가 싸고, 그리고 이런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본 기업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S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일본산 기업들이 많고, 한국은 이제 2티어, 우리가 A급 티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전체에 대한 MLCC에 대한 점유율을 이 무라타라는 기업이 약 40%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약 25%에서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장용 MLCC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무라타라는 기업이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장용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점유율을 올리고자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큰 점유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MLCC에 대한 부분도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약 우리가 60% 이상을 현재 차지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대만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이 나눠 가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다만 현재부터는 한국 기업들이 좀 더 이런 MLCC 시장에서도 약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MLCC 얘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기업이 바로 이 삼성전기 기업입니다. 오늘도 삼성전기가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삼성전기는 MLCC뿐만이 아니라 전자재료라든지 부품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상당 부분 보이는 기업이 또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오늘 또 MLCC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뭐 추세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단기 고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추세적인 부분은 좀 더 이어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사막 콘덴서입니다. 이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MLCC가 전체 매출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MLCC 업황이 직접적으로 연관을 짓는 것이 바로 이 사막 콘덴서라는 기업인데요. 오늘 바닥에서 강한 급등 양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오는 구간이고, 우리가 이런 급락 후에 첫 양봉이 형성될 때는 추세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눈여겨봐야 되는 자리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칩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코칩 같은 경우에 슈퍼 캐퍼시터를 납품을 하는 기업입니다. 다만 이제 이 삼성전기에서 유통되는 MLCC에 대한 부분을 유통 및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코칩이라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삼성전기에 대한 주가와 이런 동조화가 많이 나타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칩 같은 경우에도 물량을 어느 정도 모아놓은 그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추세적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음극재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MLCC 및 전기
전기 전자재료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제조 및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이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 전극 페이스트를 삼성전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저가에 대한 움직임에서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다지고 바뀔 수 있는 흐름을 보여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기차 BYD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 아모텍에 대한 주가가 바뀌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현재에 대한 흐름에서도 이런 국내에 대한 흐름보다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좀 괜찮을 수 있는 종목 아모텍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종목부터 예스하고 오늘 탑픽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9월 1일 날 소개해드렸던 기업이 이제 현대위아였습니다. 현대위아가 오늘 급등 양상을 좀 보여줬습니다. 바닥권역에서 강하게 튀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까지 약 9% 가까이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바닥에서 한번 강하게 올라오는 양상들이거든요. 이 현대위아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방산이라는 포인트고 또 한 가지가 로봇이라는 포인트를 감안해서 봤을 때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자리,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협력 로봇을 납품하는 기업이 현대위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재평가는 넣을 수 있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 28일 날 말씀드렸던 하이로코리아, 이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까지 17.2%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LNG 운반선에 대한 관심도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만큼 현재는 추세적 상승을 좀 더 이어갈 여지는 충분히 있고 우리가 조선주 안에서도 이런 조선기자재 그리고 LNG 관련된 기업들을 좀 더 눈여겨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탑픽은 이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사막 콘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사막 콘덴서가 현재 급등을 하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급등이 끝이 아니라 저는 추세적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그래서 전자제품이 고사용화되면서 이런 MLCC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 이후로도 상당 부분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막 콘덴서가 역사적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반등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눌림목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통해서 가격을 한번 공략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전장용에 대한 시장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MLCC가 약 2만 개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1000개라면 어마어마한 규모로 전기차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전기차 업황 같은 경우 현재는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 기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막 콘덴서에 대한 재평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1차적인 목표가는 34,700원, 그 손절가는 28,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